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 교과서 1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5. 거기 보시면은 제절 형식적임의 경찰, 실질적임의 경찰이라고 있죠. 자, 1번의 서설 보시면은 자, 가를 번 형식적임의 경찰은 이라고 나올 텐데 자, 잘 보시면은 작용의 성질에는 관계없다라고 돼 있죠. 성질. 명령 강제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자, 그다음에 반면 실질적임의 경찰은 자,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일반 통치권의 근거, 국민에게 권력적 수단이요 명령 강제를 통해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자, 그럼 형식적임의 경찰은 성질 신경 쓰지 마시고 조직 기준으로 파악을 하십시오라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 실질적임의 경찰은 조직 신경 쓰지 말고 자, 성질 기준으로 파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가로 2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형식적임의 경찰과 실질적임의 경찰은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아니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이나 형소법을 공부를 해보시면 자,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소법이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형법, 형소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소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럼 형법, 형소법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경찰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을 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안에 포함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위에 있는 요 그림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시험 기출문제 풀다 보면 어떻게 지문이 나오느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중복되는 영역과 중복되지 않는 영역으로 구성되는 대등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하나 주의를 좀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 암기는 필요 없다 그랬죠. 내용 이해하시면 이제 지문 암기는 거의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가로 1번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자, 1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 조직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하고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이다. 자, 이 부분은 암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역사적 개념, 그 다음 제도적 개념, 실정법상의 개념, 그 다음 실무상의 개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역사적 개념이고 제도적 개념이고 실정법상의 개념이고 실무상 개념이다.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역사적 개념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역사적이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으면 역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1970년대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그 다음 지금 현재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 개념이 똑같으냐인데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달라요. 197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서로 다릅니다. 자, 70년대 대한민국 경찰 조직은 남자들이죠. 남자들 장발 단속을 했어요. 머리가 일정 수치 이상 길면 다 깎아버리고 이랬거든요. 그 다음 여학생들 치마 길이도 단속했던 게 이제 대한민국 경찰 조직인데 지금은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경찰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또는 해킹 관련 범죄 70년대에는 그런 거 업무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전화도 드물고 컴퓨터 집집마다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하던 걸 지금 안 하죠. 그 다음 과거에 하지 않던 걸 지금 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역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실무상 개념. 실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중심의 개념인데 자,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면은 경찰 조직 안에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취직을 하고 여러분들은 1번 업무만 수행합니까? 2번 업무만 수행합니까? 아니면 둘 다 합니까? 둘 다 하죠. 여러분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니까 실무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 제도적 개념이다. 제도상의 개념이다. 실정법상의 개념이다. 요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뭐냐면은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공부를 할 텐데 우리 대한민국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제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제도, 소방제도,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요것도 하나의 제도인데요. 대한민국은 무수히 많은 제도들로 구성이 돼 있죠. 여러분들 저기 개학도 2주일 또 연기됐잖아요. 개학 그거 교육제도거든요. 교육제도고 그다음 은행 금융제도 우체국은 우편 배달 관련된 제도인데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제도는 이따가 공부를 해보시면 그냥 갑자기 생겨난 제도는 없습니다. 전부 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요. 경찰 제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인데 경찰 제도도 그냥 만들어진 겁니까?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법 규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 기준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실정법상의 개념이고 제도상의 개념이다.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현행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국가경찰 의무는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밑에 동그라미 3번 아래쪽에 박스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박스가 있을 텐데 박스 안에 보시면 조문이 들어가 있죠.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라고 해서 자,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부터 마지막에 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법을 이제 읽을 때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거기 1호, 2호, 1호, 제1호, 제2호, 제3호 이렇게 읽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 1호부터 7호까지 여러 개의 임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제3조 잘 보시면 소방의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경찰의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경찰의 임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1호부터 7호까지 임무는 소방이나 군대가 수행합니까? 아니면 경찰 여러분들이 수행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거기 1호부터 7호까지는 명령강제 요소가 있는 작용도 있고 명령강제 요소가 없는 작용도 있을 텐데 어차피 누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경찰 조직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1호부터 7호까지는 전부 다 어떤 개념에 들어간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안에 들어가게 되어 아시겠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해가지고 어깨에 순경 계급장 달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거기 있는 1호부터 7호까지 임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경찰법 제3조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시고 여러분들 이 경찰법 제3조는 경찰학 있잖아요. 경찰학 개론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시험에도 출제가 되긴 하는데 무조건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법 제3조 1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부터 마지막에 7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까지 자, 쭉 규정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바로 암기를 하려면은 양도 많고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자, 1호부터 7호까지 전부 다 8개입니다. 중간에 2의 2 들어가 있으니까 8개고 여러분들 저기 스스로 약속을 하십시오. 이제 저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너네 스스로 하고 약속을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하나씩만 암기해. 일주일에 하나씩만. 그러면은 8주 동안 수업하고 나면은 8주 끝나면 8개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라고. 근데 수업 끝날 때 8주차 돼가지고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야, 경찰법 제3조 이야기해봐 하면 예? 이지랄하고 씨. 야, 내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다. 너네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고. 이거 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기본 틀이 잡혀 있어야지 나중에 심화 이론 들어가서도 복잡한 이론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 주에 하나씩만 합시다. 한 주에 하나씩만. 자, 오늘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해두시고 다음 주에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의 개념이다. 실정법 있죠. 실제로 제정된 법을 말하고 경찰법 제3조 요놈이 실정법이거든요. 그러면 경찰법 제3조 기준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고 자, 그다음 그 경찰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경찰 제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상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오셔가지고 16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위와 같이 정의를 한다면 자, 줄 하나 칩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만 속하는 작용까지 줄 하나 칠게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만 속하는 작용 줄 하나 쳐두시고 그 지문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잘해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자, 지금 방금 줄친 부분은 몇 번을 말합니까? 1번이죠. 1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고 어디에만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한다니까 1번 작용을 말합니다. 1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1번 작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1번 영역에 해당하는 작용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수행하긴 하되 명령 강제 요소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명령 강제 요소가 없는 경우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보경찰, 보안경찰, 범죄수사, 사법경찰, 그 다음 서비스 제공을 줄 수 있다. 자, 그럼 서비스 제공 또는 비권력적 작용 들어갈 텐데 정보경찰, 그 다음 보안경찰, 자, 그 다음 사법경찰, 그 다음 서비스 제공, 요렇게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정보경찰, 보안경찰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어차피 나중에 강론 들어가서 수업 마지막에 진도 끝날 때 공부를 할 거고, 자, 대신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을 두 번째 듣는 학생들은 정보경찰, 보안경찰이 왜 1번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처음 듣는 학생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 두 번째 듣는 학생들은 잘 들어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종강할 때 정보경찰 이론 부분, 보안경찰 이론 부분 공부를 했었는데 정보경찰은 정보 사용자가 정보 좀 제공해 줄래? 라고 정보 요구를 하면 자, 경찰이 첩보 수집, 정보 생산, 정보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정보경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과정에서 경찰 여러분들이 정보를 생산해서 배포할 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요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경찰이 정보를 생산해서 정보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인 거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이 보안경찰은 이제 정보경찰 끝나고 나서 북한 관련 업무 공부했었죠. 자, 보안경찰은 정보경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정보 수집의 대상이 어디로 국한된다? 북한으로 한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제공하는 게 보안경찰. 자, 요 두 가지는 대상이 북한이냐 북한 이외냐에서의 차이만 있긴 하지 명령 강제 요소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공부 처음 하는 학생들도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사법경찰이 왜 1번 영역이냐,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사법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경찰 여러분들이 범죄수사할 때 압수수색, 체포, 구속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 체포, 구속 잘 생각해 보시면 경찰 여러분들이 범죄자 찾아가 가지고 야, 압수해도 돼? 라고 물어보고 압수합니까? 아니면 영장 제시하고 그냥 압수해버립니까? 압수를 하죠. 그 다음 체포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오케이 동의를 받아서 체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체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이런 범죄 수사 활동들 보시면 명령 강제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령 강제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압수수색, 체포, 구속을 누가 합니까? 경찰 여러분들이 하니까 경찰이 하는 명령 강제죠. 몇 번으로 가야 된다? 2번,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1번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어제 형사소송법 공부하셨을 텐데 자, 형사소송법 시간에 범죄 수사는 강제 수사가 원칙입니까?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까? 임의 수사가 원칙이죠. 임의 수사가 원래 원칙이고, 자, 그다음 임의 수사가 안 될 때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를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범죄 수사 활동 원래 원칙이 강제 수사입니까? 임의 수사입니까? 임의 수사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요. 자, 그래서 2번, 3번으로 빠져 있다, 1번으로 빠져 있다, 1번으로 분류가 돼요. 그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1번, 2번이 왜 이쪽으로 분류가 돼 있냐? 그건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정보경찰, 보안경찰이 왜 1번인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사법경찰이 왜 1번인지 그것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보시면은 자, 3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가로 1번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학문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통치권의 근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거기 보시면 이론적, 학문적 개념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학문적 개념인데 역사, 제도, 실정법, 실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요. 그냥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자, 왜 학자들이 만들어냈냐?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이제 만들어낸 게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인데, 자, 우리가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예를 들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 지금 개강해가지고 지금까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개념이 굉장히 쉬워요.
어떤 형태냐면은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하기만 하면 그건 전부 다 뭡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경찰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지구대에서 자 서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워드 쳐가지고 서류 정리하고 있을 때 그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찰 조직이 하고 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그다음 순찰차 타고 순찰 도는 것도 뭡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 미아의 보호자 찾아주는 것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다음 술 먹고 늘부러진 아저씨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그다음 무단횡단 단속하는 것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굉장히 쉽죠. 누가 하면 된다? 경찰 조직이 하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나서 이제 점심 때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고 예를 듭시다. 식당에서 밥을 우리가 짭짭짭짭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있잖아요. 구청 공무원들이 옆에 단속이라는 완장을 차고 와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걸 단속을 하냐면은 주방에 들어가서 원산지 표시 제대로 돼 있냐 단속을 하고 식당 위생 상태 점검을 하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를 단속을 할 겁니다. 그다음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안이 발견된 거죠. 적발이 되면 구청 직원들은 그거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이유로 식당에 대한 제재를 할 겁니까? 제재하죠. 영업 취소나 영업 정지라는 제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식당 주인에게 명령 강제를 하긴 했는데 그 명령 강제를 잘 보시면 경찰이 원산지 위반 단속했습니까? 아니면 구청 공무원들이 단속했습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저거 보니까 명령 강제 요소가 있긴 한데 경찰 조직에서 합니까? 다른 조직에서 합니까? 다른 조직에서 해버렸죠. 그럼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구청에서 명령 강제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아시겠죠? 저건 명령 강제 요소가 있긴 한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네. 그럼 저걸 뭐라 불러야 되지?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럼 저걸 이제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부르자.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법과 제도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까?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이론적 학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어느 나라 학자들이 밥 먹다 만들어냈느냐?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날은 프랑스하고 독일 구분 좀 하자 그랬죠.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서 프랑스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프랑스의 행정법학이 아니라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가로 1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은 이론적 학문적 개념이다. 조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가지고 파악한다? 작용의 성질 기준으로 파악을 하겠다. 그 다음 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프랑스에서 만들어냅니까? 독일에서 만들어냅니까? 독일에서 만들어냈다. 자 그 다음 가로 2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범위에서 자 동그라미 2번 줄칩니다. 동그라미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만 속하는 작용까지 줄 하나 치시고 자 요놈도 여러분들이 말뜻을 잘 읽어봐요. 국어입니다. 국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고 어디에만 해당한다 돼 있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만 해당하는 작용 몇 번입니까? 4번을 말하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작용이니까 4번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4번 영역에 해당하는 작용을 정리를 해볼 텐데 자 4번이니까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든 일반 행정기관이 하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4번이니까 일반 행정기관이 해야 돼요. 그중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 명령 강제 요소가 있는 것들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건축경찰, 위생경찰, 뭐 영업경찰도 있고 자 그 다음 산림경찰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작용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4가지만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건축경찰,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각각 뭐냐면은 이것도 경찰 작용이니까 명령강제 요소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명령강제 요소가 있긴 한데 자 경찰이 담당합니까?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합니까? 일반 행정기관. 무슨 뜻이냐면은 자 건축경찰은 뭐냐면요. 제가 학원 강사입니까? 학원 강사인데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 미치겠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마스크 안 끼고 하고 있잖아. 근데 너네가 막 쿨럭해가지고 쫙 저한테 옮겨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또 슈퍼 전파자 돼가지고 또 댓글 막 달리겠죠. 뭐 96번 확진자 막 개새끼 이러면서 막 불안해서 미치겠거든. 걸리면 안 돼. 너네는 마스크 다 끼고 있고
나도 마스크 끼고 수업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제 학원 강사 이거 좀 일이 좀 그렇습니다. 하기 힘들고 맨날 분필가루 먹어야 되죠. 그다음 막 애들 막 꼴보기 싫은데 계속 봐야 되고 농담입니다. 응? 그래가지고 일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강사 때려치우고 이제 여태까지 번 돈으로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임대 사업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건물을 지을 건데 제가 건물 짓고 싶으면 아무데나 건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까? 아무데나 못 짓죠. 저기 어디냐? 금정산 저기 가면은 뭐 계곡도 있고 경치 좋잖아. 거기다 건물 딱 지어놓고 살고 싶은데 거기 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그린벨트면 함부로 집 못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제가 함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허가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지 건물 지을 수 있죠. 건물 여기는 짓지 마라고 명령 강제를 하고 여기에 지어도 좋긴 한데 몇 층 이상 올리지 마라고 명령 강제를 하잖아요. 그런 게 건축 경찰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건물 지을 때 옆에 건물이 이렇게 기존 건물이 있는데요. 자, 평수 넓게 뽑으려면은 바짝 붙여서 지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공간을 많이 쓸 수 있는데 바짝 붙여버리면 자, 일조권도 침해되고 그다음에 통로 확보 안 되니까 건물 옆 건물하고 바짝 붙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 공간 띄워야 됩니까? 띄워야 되죠. 건물 이만큼 띄워. 이게 전부 다 건축 경찰이요. 건물 올릴 때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아시겠죠?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일정 공간 확보를 해야 되죠. 자, 이런 게 건축 경찰이고 그다음 제가 건축법 규정에 맞춰가지고 건물 요렇게 올렸습니다. 그다음 거기다가 제가 건물주니까 식당 하나를 영업을 할 텐데 어떤 식당을 할 거냐면은 자, 땡땡 보거를 운영을 할 겁니다. 땡땡 보거. 자, 그런데 저는 땡땡 보거집 사장인데요. 저는 보고 요리사 자격증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보고 요리 해가지고 막 보고 손질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탕 끓여가지고 또 보고찜 이런 거 해가지고 너네한테 돈 받고 팔면은 손님들이 죽어 나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보고 요리 자격증이 없으니까 여기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눈알 모아가지고 이거 눈알 모듬입니다 해가지고 한 숟가락 떠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 거품 물고 확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조리사 자격증 없으면 함부로 영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게 영업 경찰이요. 그 다음 제가 중국산 보고를 들여와가지고 이거 자꾸 대한민국 국산입니다라고 속여서 팔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업 취소 정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게 영업 경찰. 그 다음 산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에 건조해가지고 산불 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입산 금지시키거나 또는 캠핑장 이런 데서 이제 취사 금지시켜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 산림 경찰이라는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령 강제의 요소가 있다 없다? 명령 강제 요소는 있죠. 근데 이걸 경찰 조직에서 합니까? 일반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일반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4번 영역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오늘만 공부한다 그랬죠. 앞으로는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안 해요. 왜냐면은 경찰이 합니까? 아니면 자,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입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우리가 다시 교과서 저기 뒤로 갈게요. 자, 82페이지. 아까 경찰청 조직도 쪽으로 다시 오시면 자, 경찰청 조직도가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자, 조직도 찬찬히 한번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서 오른편으로 오시면은 자, 오른편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정보국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국이라고 있죠. 거기서 수행하는 업무가 정보경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정보국에서 다시 바로 오른편으로 또 가시면 보안국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서 수행하는 게 보안경찰. 그 다음 제일 왼편에서 두 번째 보시면 수사국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서 수행하는 게 사법경찰. 자, 그러면 정보경찰, 보안경찰, 사법경찰은 경찰 조직이 수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찰청 조직도 안에 이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찰 조직이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경찰청 조직도 거기 쭉 살펴보시면 건축과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시간 2시간 줄게 찾아봐.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건축과 나올 거고. 영업과, 위생과, 산림과 이런 거 있게 없게?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는 이유가 이 부분들은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그랬으니까 경찰청 조직도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산광역시청 있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시청의 건축과 영업과 위생과 산림과 이런 부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명령 강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우리 경찰이 수행합니까? 일반 행정기관이 수행합니까? 일반 행정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청 조직도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경찰청 조직도에서 정보과, 정보국, 보안국, 수사국 빼버리고 남는 거 있죠. 생활안전, 교통,
경비 요런 것들이 어디로 분류가 되냐면은 2번, 3번 영역으로 분류가 돼요. 경찰 쪽에서 수행하는 명령 강제 요소가 있는 작용들인데 지금 당장 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거니까 자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중에 4번 영역은 거기 경찰청 조직도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조직도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자 교과서 16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거기 가로 2번 실질적인 왜 경찰 개념을 보면서 동그라미 2번 우리가 방금 줄차 가지고 했죠. 자 줄친 부분 4번 영역을 살펴봤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4번 영역이 비경찰화의 대상이다라고 나올 겁니다. 비경찰화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건축경찰, 위생경찰, 영업경찰, 산림경찰 요 작용줄 있죠. 4번 작용은 우리가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비경찰화의 대상요 무슨 말이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입니다. 아시겠죠? 1945년 이전까지는 부산진 경찰서 있죠. 경찰 조직이 건축, 위생, 영업, 산림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요놈은 굳이 경찰 조직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로 넘겨줍니까? 일반 행정기관이요. 시청, 구청, 군청으로 넘겨줘버립니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 뭐라 부른다? 비경찰화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면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경찰,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이런 것들은 일반 행정기관 시청, 구청, 군청으로 이관돼 버렸다. 그래서 저기 있는 4번 영역은 경찰청 조직도 안에서 찾으면 절대 안 나온다 그랬죠. 어디로 가야 있습니까? 시청, 구청, 군청 홈페이지에 가야지 요 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비경찰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경찰화라는 게 뭐냐?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 2, 3, 4 전부 다 누가 담당했다? 부산진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 2, 3은 경찰 너네가 해라. 근데 4번 요놈은 경찰 너네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어디로 넘겨준 겁니까? 일반 행정기관으로 떼준 거죠. 이걸 우리 뭐라 부릅니까? 비경찰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비경찰화라는 개념이 아하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저기 부안경찰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요렇게 비경찰화라는 개념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3절이요. 밑에 경찰의 구분으로 갑니다. 경찰의 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의 구분 있잖아요. 경찰의 구분 제목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두십시오. 어떤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학원 안에 있는 학생들, 강의실 안에 있는 학생들 구분 한번 해볼게요.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 수험생, 여자 수험생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 수강 횟수를 기준으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학생들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개념을 구분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 경찰의 구분, 제목 옆에다가 기준이라고 하나 써두시고, 이건 경찰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그 다음 경찰학 뒤에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풀다가 있잖아요. 어떤 개념의 구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나오면 아 구분이니까 중요한 게 당연히 뭐다? 기준이 중요하구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구분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개념의 구분이라고 나오면 일단 우리는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된다? 아 이거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걸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광해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그림 요거 좀 필기 내용 좀 지울게요. 자 그럼 경찰 개념을 저희가 다시 또 구분을 해볼 텐데 자 저기 대륙법계 영미법계는 법률 체계 법계통 기준으로 구분했고 이건 조직 중심이냐 작용의 성질 중심이냐 가지고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 개념을 기준 많이 있으니까 또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경찰 개념을 우리가 일단 크게 광의의 행정경찰 자 그 다음 사법경찰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광의라고 나올 텐데 광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넓게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넓게. 자 그 다음 광해 행정경찰에서는 우리가 통상 광의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그냥 행정경찰, 사법경찰 요렇게 부릅니다. 행정경찰 사법경찰. 자 그럼 행정경찰 사법경찰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경찰 조직 해놓고 선 쫙 그어가지고 범죄 진압 수사 체포
사법경찰이고 범죄예방 질서유지 행정경찰 그다음에 경찰학개론에서는 어떤 내용 공부한다? 행정경찰 공부할 거다.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행정경찰학개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행정경찰 한번 출제가 나왔었는데 그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광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 또는 임무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광해 행정경찰과 밑에 있는 사법경찰은 경찰 활동의 목적, 임무가 똑같다, 다르다? 목적과 임무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법경찰은 아까 앞에서 나섰죠.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를 진압하고 그 다음 범죄를 수사할 겁니다. 그 다음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범인을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게 사법경찰. 그럼 사법경찰은 범죄 진압, 수사, 범인 체포가 경찰활동의 목적 임무고 그 다음 행정경찰은 목적 임무가 뭐냐면은 범죄를 예방하고 그 다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 임무로 하는 게 자, 여기 있는 행정경찰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 기준이 뭐라 그랬더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구분 기준. 목적 임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고. 자,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목적 임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무슨 뜻입니까? 목적과 임무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정경찰은 범죄 예방 질서유지, 사법경찰은 범죄 진압, 수사, 범인 체포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옛날 이야기 하나 잠깐 해볼게요. 우리 아까 저기 앞에 대륙법계, 영미법계 공부 시작할 때 대륙법계는 역사가 길다 그랬잖아요. 역사가 길다 그랬고 역사가 긴 만큼 자 경찰 개념을 다듬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형태로 발전해 있고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짧아서 다듬을 시간이 부족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대륙법계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멍청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대륙법계 국가 자,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제일 대장은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일본,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 개념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듬어 왔다 그랬고요. 그 다음 긴 시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국가작용을 상권 분립시킵니다. 자, 상권 분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작용을 세 개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입법, 그 다음 행정, 마지막에 사법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국가작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여기 보시면 입법, 행정, 사법이 무엇이냐 요건 나중에 심화이론 때 따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이것만 봅니다. 행정과 사법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상권 분립이 행정과 사법이 분리가 돼 있고 대륙법계 국가였던 프랑스는 상권 분립 사상에 투철했기 때문에 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경찰이라는 개념과 그다음 사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법 경찰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을 한 게 대륙법계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했던 나라가 어디다? 프랑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프랑스는 대륙법계 국가는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 경찰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시겠죠? 경찰이라고 해버리면 이건지 헷갈려서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는 무조건 행정경찰은 땡땡땡땡, 사법경찰은 땡땡땡땡처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무조건 구분해서 쓰는 게 대륙법계고 그 다음 경찰학개론에서는 요 놈을 그냥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경찰학개론이 아니고 뭐라 그랬더라? 행정경찰학개론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대륙법계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구분하고 경찰이란 말을 안 쓴다 그랬죠? 경찰 해버리면은 이건지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행정경찰은 땡땡, 사법경찰은 땡땡땡땡처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반드시 구분했던 게 대륙법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구분했다? 프랑스가 최초로 무슨 법 몇 점 몇 항에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딱 구분을 해버려요. 자, 반면 영미법계로 가면은 이 영미법계는 역사가 길다 그랬더라, 짧다 그랬더라? 짧다 그랬죠. 다듬을 시간이 부족했었고 얘들은 이권 분립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권 분립은 뭐냐면은 국가작용을 입법, 그 다음 행정 요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대륙법계와는 달리 뭐가 없습니까?
사법이 없어요. 사법이 없고 얘들은 사법이 어디로 가버렸냐면은 사법은 행정과 다른 개념이 아니고 그냥 행정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작용이다. 행정과 사법을 분리합니까? 분리를 못 시킵니까? 분리를 못 시켜요. 왜냐면은 얘들도 역사가 길었으면 행정과 사법의 차이점을 인식을 하고 구분을 해냈을 텐데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거 두 가지를 구분을 못 해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들은 행정과 사법을 구분하지 않고 행정이라는 개념 안에 사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행정경찰, 사법경찰이라는 개념을 쓰느냐? 아예 그런 개념 자체를 인식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행정과 사법이 별개입니까? 한 덩어리입니까? 한 덩어리니까 얘들은 오히려 행정경찰, 사법경찰이란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얘들은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경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미법계에서는 대륙법계와는 반대요. 행정경찰, 사법경찰이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얘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경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이 경찰이라는 개념 안에 행정경찰 임무와 사법경찰 임무가 동시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영미법계에서 경찰이라고 하면 이놈만 말합니까? 이놈만 말합니까?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합니까? 둘 다죠. 둘 다고 얘들은 오히려 행정경찰, 사법경찰이란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경찰 제도다. 보통경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이 보통경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경찰 개념 안에 행정경찰, 사법경찰이 왕창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뭐라 부른다? 보통경찰이다. 그럼 보통경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경찰 개념 안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전부 다 포함이 됐을 때 보통경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대륙법계에서는 오히려 보통경찰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시겠죠? 경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반드시 구분해서 써요. 행정경찰은 어떠어떠하다, 사법경찰은 어떠어떠하다. 이거 최초로 구분한 나라가 어디다? 프랑스. 반대로 영미법계에서는 행정경찰, 사법경찰이란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아시겠죠? 얘들은 무조건 뭐라 부른다? 경찰은 어떻다, 경찰은 어떻다라고 할 텐데 그 경찰이라는 개념 안에 땡땡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경찰의 목적 임무를 기준으로 광해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16페이지 보시면 1번 광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자, 가로 1번의 구분 기준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광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 임무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다. 이러한 경찰 개념 구분은 상권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으로 상권분립 사상에 투철했기 때문에 행정경찰, 사법경찰 개념 구분이 가능했던 거죠. 자,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또는 경제처벌법전 제18조가 행정경찰은 질서 유지하고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그다음 범인의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 제일 먼저 법으로 행정경찰은 또 사법경찰은 개념을 구분해서 썼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이거 지금 하지 마십시오. 지문은 2개밖에 안 되지만 요거 공부하려면은 내용이 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심화이론 때 따로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가로 2번 광해의 행정경찰 보시면 광해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기초로 한다. 그다음 17페이지 오시면 뭐 가로 3번의 사법경찰 해서 나올 텐데 자, 그 부분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이따가 수업 마무리가 되면은 내용 정리 한 번에 될 거니까 자, 조금 미뤄두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17페이지 2번 강학상 학문상의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광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넓게 파악하는 거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럼 광의 넓은 개념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을 거다? 좁은 개념도 있겠죠. 자, 좁은 개념을 협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협의의 행정경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면 광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어떤 학문이든 똑같아요. 자, 광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협의. 자, 협의의 행정경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은 광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자, 보안경찰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 뭐라 부른다?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은 목적 임무는 똑같습니다. 둘 다 목적 임무는 뭡니까? 범죄 예방하고
질서 유지하는 게 목적 임무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목적 임무가 아니고 다른 기준이 있구나라는 거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경찰 업무의 독자성 또는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요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협의의 행정경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협의의 행정경찰은 지금 처음 나옵니까? 아까 여기서도 나오고 아까 앞에서 비경찰 할 때도 나오고 했습니까? 앞에서도 나왔었죠. 협의의 행정경찰 이거 몇 번 작용입니까? 4번 작용이다라고 아까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의 행정경찰은 4번 작용인데요. 4번 보시면 건축 경찰, 그 다음 영업 경찰, 그 다음 위생경찰, 그 다음 산림경찰. 자, 이거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보다 더 많이 있지만 우리는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쓴 거라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건축경찰,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요런 내용들을 자, 우리가 4번 내용으로 묶어놨고 요걸 협의 행정경찰이라고 부르는데요. 업무의 독자성 또는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자, 업무의 독자성이 있냐 없냐 또는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는 달라붙는다, 결합한다라는 뜻인데, 자, 협의 행정경찰 보시면은 건축경찰,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처럼 뒤에 보시면 경찰 이라고 해서 경찰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요, 잘 보시면 앞에 뭐가 있냐면은 건축, 영업, 위생, 산림. 건축이라는 행정작용, 영업, 위생, 산림이라는 행정작용과 경찰작용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찰작용의 업무의 독자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잘 봅니다. 이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에 건축, 영업, 위생, 산림 없이 뒤에 경찰 작용만 있으면 범죄 예방 질서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고요. 반드시 경찰 작용하고 앞에 건축, 영업, 위생, 산림이라는 행정 작용이 결합이 돼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범죄 예방 질서 유지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경찰 작용의 업무의 독자성이 없죠. 다른 행정 작용과 경찰 작용이 결합 돼야 되죠. 행정작용과 경찰작용이 부수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업무의 독자성이 없다.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해야 된다. 그럼 다른 행정작용과 부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청, 구청, 군청으로 넘겨줘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협의 행정경찰작용은 업무의 독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자성이 없죠. 경찰작용이 행정작용과 결합, 부수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 이거 우리가 담당합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합니까?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놈이 톡 떨어져 나간 거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보안경찰 같은 경우에는 보안경찰은 자, 우리가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제 자, 잘 보시면 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부산진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작용이 보안경찰 작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경찰청 잘 보시면 건축경찰청입니까? 그냥 경찰청입니까? 그냥 경찰청이고요. 부산지방위생경찰청입니까? 아니면 부산지방경찰청입니까? 그냥 경찰청이고, 부산진 영업경찰서입니까? 그냥 부산진경찰서입니까? 그냥 경찰서잖아요. 자, 그러면 보안경찰 작용은 경찰 작용만 있으면 되지 앞에 다른 행정 작용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냥 경찰 작용 하나만으로 뭐가 가능하다? 범죄 예방 질서 유지가 가능하지 다른 행정 작용하고 결합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냥 경찰이라고 부르지 왜 보안경찰이라고 부르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경찰이라고 불러버리면은 건축경찰,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지 아니면 요놈을 의미하는 건지 개념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야 그냥 경찰이라고 부르면 헷갈리니까 요놈 자 위에 있는 4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보안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안은 어떤 특수한 행정작용을 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학자들이 붙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강학상의 보안경찰 또는 학문상의 보안경찰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행정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4번하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경찰 해버리면 이걸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요놈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주기 위해 보안이란 말을 붙여준 거지 어떤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자, 보안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 건축, 영업, 위생, 살림하고 결합해야 됩니까? 결합 필요 없습니까? 결합 필요 없이 그냥 대한민국 경찰 조직 너네가 돌아다니면서 명령 강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 예방, 질서 유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요 보안경찰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2번, 3번 영역이다 라고 부를 텐데, 아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2번, 3번 영역이 빠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1번 영역 했죠, 4번 영역 했고. 자, 2번, 3번은 뭡니까?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수행을 하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 명령 강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아까 82페이지 조직도에서 정보, 보안, 수사 빼고 나머지 전부가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로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쪽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자, 17페이지 2번. 강학상, 항문상의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자, 강학상, 항문상 무슨 뜻이냐면은 이 보안은 저기 있는 건축 영업처럼 어떤 행정작용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학자들이 저거하고 구분해주기 위해서 붙인 겁니까? 학자들이 구분해주기 위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자, 강학상 또는 항문상의 보안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가로 1번 구분 기준 보시면 1번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또는 경찰 작용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다. 그 다음에 2번, 3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가로 2번 보안경찰 보시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합니까? 부수하지 않습니까? 부수하지 않는 독립된 구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교통경찰, 풍속경찰, 생활안전경찰 등이 보안경찰 작용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3번 영역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용들이 나올 텐데, 자, 교통경찰, 풍속경찰, 그 다음 생활안전경찰. 자, 요런 내용들이 쭉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은 누가 수행합니까?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수행하는 작용이고, 명령강제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령강제 요소를 가진 작용들을 말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1번에 뭐 있었습니까? 정보경찰, 보안경찰, 사법경찰, 서비스 제공. 2번, 3번에 띵띵띵, 4번에 땡땡땡땡 요렇게 들어가고, 자, 4번은 오늘만 공부한다 그랬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이요. 9급부터 1급까지가 담당을 하고, 순경부터 치안총관까지 경찰 공무원들은 1번 아니면 몇 번 한다? 2번, 3번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자, 2번, 3번 작용 있죠. 요놈을 다 통으로 묶어서 우린 뭐라 부릅니까? 보안경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아까 1번에 있잖아요. 1번에 정보경찰 바로 밑에 뭐 있었습니까? 보안경찰, 그 다음에 사법경찰이라고 해서 1번 영역에 들어가는 보안경찰도 있고 2번, 3번 보안경찰도 있는데, 자, 요거 그림으로 다시 잠깐 그려보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1번 영역에 뭐가 있냐? 정보경찰, 그 다음에 보안경찰, 그 다음 사법경찰, 그 다음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 보안경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보안경찰하고요, 여기 있는 이 보안경찰은 그 개념이 서로 달라요. 아시겠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대신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학생들은 그 차이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보안경찰, 1번 영역에 들어가는 보안경찰은 제가 나중에 강론 공부할 때 있잖아요. 강론, 실무 공부할 때 북한 관련한 경찰 업무를 강론, 실무상의 보안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2번, 3번 있잖아요. 2번, 3번 안에 요런 작용들이 들어가는데, 요 놈을 통으로 다 묶어서 뭐라 부른다? 강학상의 보안경찰. 자, 2번, 3번 영역 자체를 다 통으로 묶어서 이제 강학상의 보안경찰이라고 하고, 이 강학상의 보안경찰은 여기 있는 강론상의 보안경찰과 개념이 달라요. 2번, 3번 영역에 해당하는 짜잘한 작용들을 통으로 다 묶어서 수업 시간에 뭐라 부르는 거다? 강학상의 보안경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자, 2번, 3번에 해당하는 여러 작용들을 다 묶어서 뭐라 부른다?
강학상의 보안경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1번 영역에 들어가 있는 보안경찰은 경찰 업무 중에 어디하고 관련된 업무? 북한과 관련된 업무를 보안경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강론 수업 끝나고 나면은 지금 경찰학 개론을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학생들은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간첩 있제, 간첩망, 태업, 전복, 연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2번, 3번 영역에 해당하는 작용 자체는 여기 있는 이 보안경찰에 해당하더라. 자, 그럼 보안경찰이라는 개념이 두 번 나올 텐데 그 두 개의 개념이 다릅니다. 처음 하는 학생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보안경찰 2번, 3번 작용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가로수 3번 협의행정경찰 보시면은 자, 1번에 다른 행정작용이 있죠. 건축, 영업, 위생, 산림하고 경찰작용이 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일반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 왜 그렇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부 다 비경찰화돼 버렸기 때문에 비경찰화됐기 때문에 자, 저기는 일반 행정기관의 사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경찰의 개념 구분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두 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지금 광해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그 다음 광해행정경찰을 협의행정경찰, 보안경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요 놈은 구분 기준이 무엇이냐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내용까지도 조금 이해를 해 두셔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구분 기준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광해행정경찰 요거 잘 보시면 협의행정경찰 4번이죠. 보안경찰 2번, 3번이거든요. 그러면 광해행정경찰은 2번, 3번, 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2, 3, 4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광해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했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했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있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2번, 3번, 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몇 번에 들어갑니까? 1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암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해만 잘 해두시면 정리가 끝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페이지로 오시면은 3번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이라고 나올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내용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구분 기준이 무엇이냐, 그 다음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렇게만 하시면 되니까 자,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기 한 10분 정도 먼저 쉬십시오. 쉬셨다가 3번 예방경찰, 진압경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저기 칠판 안 주셔도 됩니다.